톡톡 튀는 병원 마케팅 블루레몬즈 김효선입니다. 첫 영상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병원 마케팅을 하면서 잘 되는 병원도 많이 봐왔지만 안 되는 병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병원들은 폐업을 했을까요? 신기하게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협조가 너무 안 되는 병원.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그 타 병원과 차별화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 전후 사진이나 후기, PR 자료, 원내 사진, 그 다음 진료 내용 등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군인이 총알 없이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계약을 하게 되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개원했던 병원은 예전 마케팅 자료나 PR 자료 등이 있을 거고요. 그 처음 개원하는 병원의 경우 6개월 전부터 홈페이지 구축부터 브랜드 제작 등 많은 자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어느 기한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작성을 해서 주는 병원들이 있는가 하면 기한이 자꾸 늦어지며 함흥차사인 병원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병원은 직원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병원은 정말 오래 못 갑니다. 원장의 경영 마인드도 부족하고 차별화된 컨텐츠인 전후사진이나 후기 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1년, 2년이 지나도 모아놓은 자료조차 없어서 처음 개원하는 병원 같습니다. 둘째는 악플 관리입니다. 개원 후 3개월에서 6개월부터 환자들의 소개가 이어지는데요. 오래 유지하는 병원은 주로 환자들의 소개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병원은 마케팅비도 적겠습니다. 특히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 수술을 베이스로 하는 병원은 악플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는 병원 중 한 곳은 악플 때문에 폐업까지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만약 악플이 생겼을 때 조기에 대응을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악플을 올린 환자와 싸우는 것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환자와 빠르게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은 공개된 공간이라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만약에 악플을 발견했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케팅 트렌드를 방관하는 병원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필름을 만들었던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 기술이 있었지만 필름 판매의 달콤함에 젖어 도태된 케이스를 다들 아실 겁니다. 온라인의 트렌드는 매우 빠릅니다. 마케팅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키워드와 블로그 광고가 전부였지만 요즘에는 성형 어플부터 네이버, 구글, 유튜브, 스레드 등 채널도 무척이나 다양해졌는데요. 개원이 오래된 병원은 해당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버겁지만 그동안의 관습에 젖어서 변화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얼굴 팔리는 일은 절대 못한다. 개원 초기보다 살이 너무 쪄서 이거 다이어트를 좀 하고 하자 등 이 안 할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해당 채널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비용이 많이 들 때쯤 후발주자로 따라갑니다. 플레이스의 리뷰가 중요해졌다고 이야기를 드리면 리뷰는 억지로 쓰는 게 아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기존의 관성이 있어서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협조가 잘 안 되는 병원. 둘째, 악플 관리 중요성을 모르는 병원. 셋째, 마케팅 트렌드를 방관하는 병원.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만 체크해서 병원을 경영한다면 문을 닫는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톡톡 튀는 병원 마케팅 블루레몬즈 김효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